여러분, 이런 경험 한 번씩 있으실 겁니다. 마음을 열고 진심으로 믿고 속 깊은 얘기까지 나눴던 사람이 어느 날 차가운 얼굴로 등을 돌릴 때 그 순간의 배신감, 처음엔 다정하고 세심했던 사람이 당신이 없는 자리에서 당신의 비밀을 퍼뜨릴 때 옆에서 든든하게 지켜준다던 친구가 뒤에선 당신의 이야기로 웃음꽃을 피울 때 한숨이 절로 나오지 않으세요? 내가 어떻게 이런 사람을 못 알아봤을까? 하지만 잠시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은 사실 처음부터 거기 있었습니다. 우리가 놓친 건 말로는 결코 드러나지 않는 작은 신호들이었습니다. 눈빛 하나, 손짓 하나, 걸음걸이 하나에 그 사람의 진짜 본성이 숨어 있었던 겁니다. 심리학자 레이첼 모리슨 박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은 말로 1시간 동안 거짓말할 수 있어도 몸은 5초도 속이지 못한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을 알아차릴 수 있는 결정적인 신호 5가지에 대해 알려드리려 합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단 5분 만에 상대방의 진짜 속마음을 꿰뚫어보는 방법을 알게 될 것입니다. 더 이상 가면 쓴 사람들에게 상처받거나 소중한 시간을 낭비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반면 이 신호들을 알아차리지 못한다면 앞으로도 계속해서 잘못된 사람을 믿고 뒤통수 맞는 순간을 반복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인생은 누구와 함께 하느냐에 달려있다는 말, 이제는 그냥 듣기만 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의 주제가 마음에 드신다면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클릭 한 번이 더 많은 분들에게 이 귀중한 정보가 전달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이제 사람의 진짜 모습을 드러내는 첫 번째 신호, 손의 언어부터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 말은 얼마든지 꾸밀 수 있고 표정은 충분히 속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손만큼은 절대 거짓말하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손의 움직임은 우리의 의식이 미처 통제하지 못하는 가장 솔직한 감정의 출구이기 때문입니다. 행동심리학자 제임스 카터 박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손은 우리 마음의 가장 정직한 통역사다. 실제로 캘리포니아 주립대학 연구팀이 3년간 800명의 대인관계를 분석한 결과 상대방의 손 움직임 패턴이 그 사람의 진실성을 85% 이상 정확하게 예측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사람의 손에서 우리는 어떤 신호들을 읽을 수 있을까요? 첫째, 손톱의 상태를 보세요. 지난 주말 제가 아는 한 지인은 첫 만남에서 깔끔하게 정돈된 손톱을 가진 남자를 만났습니다. 그는 식사 내내 자신의 분야에 대해 열정적으로 이야기했고 약속한 날짜에 정확히 연락이 왔습니다. 반면 손톱이 지저분하고 관리되지 않은 사람은 대개 자기 자신도 제대로 돌보지 않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당신과의 약속도 당신의 감정도 세심하게 챙기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둘째, 대화 중 손을 계속 만지작거리는 사람을 주의하세요. 지난달 비즈니스 미팅에서 만난 정 부장은 제안서를 설명하는 내내 손가락을 비비고 볼펜을 계속 돌리며 손목 시계를 만졌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후 그는 약속을 어기고 경쟁사와 계약을 맺었죠. 손을 불안하게 만지는 것은 나는 지금 뭔가 숨기고 있어라는 무의식의 신호입니다. 겉으로는 웃고 있어도 속으로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셋째, 팔짱을 자주 끼는 사람은 경계하세요. 심리학자 소피아 웡 박사의 연구에 따르면 중요한 대화 중에 팔짱을 끼는 행동은 단순히 편안함 때문이 아니라 나는 지금 마음의 문을 닫고 있어라는 신호입니다. 팔짱을 자주 끼는 사람과는 깊은 관계로 발전하지 못합니다. 이런 사람은 이미 당신에게 심리적 장벽을 치고 있는 것입니다. 넷째, 과장된 손짓을 주의하세요. 말할 때마다 크게 손을 흔들고 공간을 지나치게 차지하는 사람들 있죠. 이건 자신감의 표현이 아닙니다. 행동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과도한 제스처는 나를 봐주세요.
나를 인정해주세요라는 내면의 불안과 인정 욕구가 손짓으로 표출되는 것입니다. 진정한 자신감은 오히려 절제된 손동작에서 나타납니다. 다섯째, 악수 방식을 유심히 보세요. 손등이 위로 향하게 하고 악수하는 사람은 무의식적으로 권위를 내세우고 있습니다. 반면 손바닥을 위로 해서 당신의 손을 감싸 듯 악수하는 사람은 진심으로 당신을 환영하고 존중한다는 신호입니다. 어떤 악수가 더 진실한지 다음 만남에서 꼭 확인해 보세요. 정리해 볼까요? 꼭 기억해야 할 5가지 손의 신호입니다. 첫째, 손톱이 관리되지 않은 사람은 당신의 감정도 소홀히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둘째, 손을 계속 만지작거리는 사람은 내면의 불안과 숨김이 있습니다. 셋째, 팔짱을 끼는 사람은 이미 마음의 문을 닫고 있습니다. 넷째, 과장된 손짓은 깊은 인정 욕구와 불안의 표현입니다. 마지막으로 악수 방식은 상대가 당신을 어떻게 대하고 싶은지 보여줍니다. 명심보감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말은 꾸밀 수 있으나 손의 움직임은 마음을 그대로 비춘다. 우리 조상들의 지혜가 현대 심리학보다 앞서 있었던 것이죠. 다음에 누군가를 만날 때 그 사람의 말에 현혹되지 말고 손을 먼저 보세요. 그 손끝에서 드러나는 작은 신호들이 그 사람의 진짜 마음을 보여줄 것입니다. 이제 본성이 드러나는 2번째 신호, 걸음걸이의 심리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늘 경험하는 것처럼 말과 표정은 얼마든지 꾸밀 수 있지만 걸음걸이만큼은 속이기 어렵습니다. 평생을 함께한 몸에 밴 습관이기 때문이죠. 그 옛날 할머니의 말씀처럼 걸음걸이만 봐도 그 사람의 됨됨이를 안다는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닙니다. 걸음걸이는 우리가 미처 인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형성된 삶의 태도가 그대로 반영된 행동 패턴입니다. 동작 심리학자 조 네비로 박사는 걸음걸이는 그 사람이 살아온 방식에 살아있는 기록이라고 말합니다. 스탠포드 대학 연구팀이 1200명의 걸음걸이를 분석한 결과 단순히 걸음만으로도 대상자의 성격과 신뢰도를 81%까지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걸음걸이에서 우리는 어떤 신호들을 읽을 수 있을까요? 첫째, 발을 끌며 걷는 사람을 주의하세요. 제 친구의 새 동업자는 고급 수트를 입었지만 발을 질질 끌며 걸었고 결국 미팅에 늦고 약속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발을 끄는 걸음은 귀찮다, 대충 하자라는 내면의 태도가 드러난 것입니다. 이런 사람에게 중요한 일을 맡기면 기대에 미치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둘째, 어깨를 움츠리고 고개를 숙인 채 걷는 사람을 살펴보세요. 이는 낮은 자존감과 과도하게 타인을 의식하는 신호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신의 의견을 명확히 표현하지 못하고 항상 타인의 결정을 따르는 경향이 있습니다. 겉으로는 순해 보이지만 깊은 관계에서는 진정한 소통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셋째, 지나치게 빠르게 걷는 사람을 주의 깊게 지켜보세요. 비정상적으로 빠른 걸음은 내면의 불안과 조급함을 나타냅니다. 이런 사람들은 아이디어는 많지만 세부 사항을 놓치고 장기 프로젝트를 완수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꼼꼼한 계획보다 즉각적인 결과에 집중하기 때문이죠. 이런 사람과 함께하면 결국 뒷수습은 여러분 몫이 되고 그들의 조급함에 휘둘려 스트레스를 받게 됩니다. 넷째, 보폭이 지나치게 크고 과장된 걸음으로 걷는 사람을 주목하세요. 이는 나를 봐주세요라는 무의식적 외침입니다. 겉으로는 자신감 넘쳐 보이지만 과장된 걸음 속에는 인정을 갈구하는 내면의 불안이 숨어 있습니다. 화려한 이야기도 실제보다 부풀려진 경우가 많습니다. 다섯째, 방향 없이 왔다 갔다 흔들리며 걷는 사람을 관찰해 보세요. 걸음의 중심이 없는 사람은 인생의 방향도 잃은 경우가 많습니다. 일상적인 메뉴 선택부터 중요한 행사 일정 결정까지 모든 것이 큰 고민거리가 되며 이런 사람과 함께라면 여러분도 결정장애에 휘말릴 수 있습니다.
정리해 볼까요? 꼭 기억해야 할 5가지 걸음걸이의 신호입니다. 첫째, 발을 끌며 걷는 사람은 책임감과 성실함이 부족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둘째, 어깨를 움츠리고 걷는 사람은 자존감이 낮고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기 어려워합니다. 셋째, 지나치게 빠르게 걷는 사람은 내면의 불안과 조급함을 안고 있습니다. 넷째, 과장되게 큰 보폭으로 걷는 사람은 인정 욕구와 과시 성향이 강합니다. 마지막으로 방향 없이 흔들리며 걷는 사람은 결정장애와 우유부단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논어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군자의 걸음에는 그 사람의 삶이 드러난다. 다음에 누군가를 만날 때 그 사람의 말보다 걸음걸이를 먼저 지켜보세요. 그 걸음 속에 그 사람의 진짜 인생 태도가 담겨 있습니다. 이제 사람의 진짜 모습을 드러내는 3번째 신호, 표정의 비밀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입으로 거짓말을 하고 행동으로 연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표정만큼은, 그것도 순간적으로 스치는 미세 표정만큼은 절대 속일 수 없습니다. 정말 그럴까요? 표정은 뇌의 감정 중추와 직접 연결되어 있어 의식이 통제하기도 전에 얼굴 근육이 먼저 반응한다고 합니다. 폴 에크만 박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진심은 순간적으로 스치는 미세 표정에 담겨 있다. 영국 글래스고 대학의 연구팀은 순간적인 표정만으로도 그 사람의 진짜 성향을 82%의 정확도로 예측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표정에서 어떤 신호들을 읽을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상대방의 진짜 마음을 드러내는 5가지 표정의 비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웃을 때 눈이 함께 웃지 않는 사람을 주의하세요. 진짜 미소는 입뿐만 아니라 눈 주변 근육도 함께 움직입니다. 눈이 웃지 않는 미소는 난 겉으로만 친절한 척하고 있어라는 신호입니다. 이런 사람을 믿었다가는 결국 여러분만 상처받고 배신감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둘째, 남의 실수나 불행을 들었을 때 눈가가 살짝 올라가는 사람을 경계하세요. 이런 미세한 기쁨 표정은 타인의 불행에 무의식적 즐거움을 느끼는 경쟁 심리와 우월감의 표현입니다. 이런 사람과 가까워지면 여러분의 약점이 그들의 기쁨이 될 수 있습니다. 셋째, 칭찬을 들었을 때 시선을 아래로 떨구는 사람에게 주목하세요. 최영호 씨는 칭찬의 별거 아니에요라며 시선을 피했지만 그날 내내 자신의 이야기만 반복했습니다. 이런 겸손 가장형 인정 욕구는 실제로는 더 강한 칭찬을 갈구하는 마음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관계에서도 끊임없는 인정을 요구할 것입니다. 넷째, 지적을 받을 때 눈을 크게 뜨며 놀라는 표정을 주시하세요. 박 과장은 실수를 지적받을 때마다 정말요? 그런 적 없는데? 라는 표정을 지었고 그 책임은 항상 다른 팀원에게 넘어갔습니다. 이런 가짜 놀람 표정은 책임을 회피하려는 방어 기제입니다. 이런 사람과 일한다면 여러분이 늘 뒷수습을 해야 할 수 있습니다. 다섯째, 대화 중 과장된 표정 변화를 보이는 사람을 살펴보세요. 정미영 씨는 작은 이야기에도 마치 배우처럼 극적인 표정 변화를 보였습니다. 이는 나를 봐주세요라는 내면의 외침으로 끊임없는 관심을 요구하며 충족되지 않으면 관계가 흔들립니다. 정리해 볼까요? 꼭 기억해야 할 5가지 표정의 신호입니다. 첫째, 눈이 웃지 않는 미소는 겉과 속이 다른 가식의 신호입니다. 둘째, 남의 실수에 미세하게 기뻐하는 표정은 경쟁심과 우월감의 표현입니다. 셋째, 칭찬에 시선을 피하는 표정은 더 큰 인정 욕구를 숨기고 있습니다. 넷째, 지적에 과장되게 놀라는 표정은 책임 회피의 시도입니다. 다섯째, 지나치게 극적인 표정 변화는 관심 갈망과 인정 욕구의 신호입니다. 맹자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얼굴은 마음의 거울이니 순간의 표정에 그 사람의 본심이 드러난다. 다음에 누군가를 만날 때
그 사람의 말보다 찰나의 표정을 관찰해 보세요. 순간적인 표정 속에 진짜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이제 사람의 내면을 보여주는 네 번째 신호, 일상의 작은 행동들이 가진 의미를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 큰 위기 앞에서는 누구나 가면을 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상의 작은 순간들,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사람의 진짜 모습이 드러납니다. 왜 그럴까요? 작은 행동들은 의식적으로 통제하기 어려운, 평생 동안 반복되어 무의식에 새겨진 습관이기 때문입니다. 미국 콜롬비아대 심리학 연구팀이 500쌍의 인간관계를 2년간 추적한 결과 놀랍게도 작은 행동 패턴이 그 사람의 신뢰도를 말보다 무려 4배 더 정확하게 예측했다고 합니다. 말은 기억에서 사라져도 작은 행동의 인상은 오래 남아 관계의 방향을 결정짓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일상 속에서 어떤 작은 행동들이 그 사람의 진짜 인격을 보여줄까요? 지금부터 눈여겨봐야 할 5가지 작은 행동 신호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엘리베이터 문 닫힘 버튼을 누르는 순간을 관찰해 보세요. 대형 병원에서 만난 한 의사는 멀리서 누군가 뛰어오는 모습이 보였는데도 재빨리 문 닫힘 버튼을 눌렀습니다. 그리고 진료실에서는 환자의 이야기를 끝까지 듣지 않고 처방전부터 작성했죠. 이런 행동은 내 시간, 내 편의가 우선이라는 무의식의 표현입니다. 이런 사람은 중요한 순간에도 자신의 이익을 먼저 챙길 가능성이 높습니다. 둘째, 식당에서 종업원을 대하는 태도를 살펴보세요. 종업원에게 반말하고 무례하게 구는 사람은 다른 관계에서도 비슷한 태도를 보입니다. 코넬대 연구에 따르면 서비스 종사자에게 무례한 사람일수록 대인관계에서 자기중심적이고 책임회피 성향이 강하다고 합니다. 셋째, 남의 물건을 허락 없이 만지는지 지켜보세요. 이거 최신 기종이야? 라며 남의 폰을 허락 없이 집어드는 행동은 타인의 경계를 존중하지 않는 신호입니다. 이런 사람은 대화에서도 자주 남의 말을 끊고 시간이 지날수록 여러분의 심리적 경계까지 무시할 수 있습니다. 넷째, 대화 중에 스마트폰을 보는 행동에 주목하세요. 대화 중 계속 메시지를 확인하는 것은 너와의 대화보다 나는 다른 것이 더 중요해라는 신호입니다. 심리학자 쇼 에커만 박사는 이를 현대판 존중 결렬하고 말합니다. 이런 사람과의 관계는 시간이 지날수록 정이 깊어지지 않고 겉도는 사이로 남게 됩니다. 다섯째, 작은 부탁에 대한 반응을 살펴보세요. 물 한 잔만 같은 간단한 부탁에도 인상을 찌푸리는 사람은 서로 주고받는 균형보다 자신의 편안함을 우선시합니다. 정작 우리가 도움이 필요할 때는 손을 내밀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정리해 볼까요? 꼭 기억해야 할 5가지 작은 행동의 신호입니다. 첫째, 엘리베이터 문 닫힘 버튼을 남이 오는 걸 보고도 누르는 사람은 자신의 이익을 우선시합니다. 둘째, 종업원에게 무례한 사람은 권력 관계에서 갑질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셋째, 남의 물건을 함부로 만지는 사람은 여러분의 경계도 존중하지 않을 것입니다. 넷째, 대화 중 스마트폰을 보는 사람은 진정한 소통과 교감이 부족합니다. 다섯째, 작은 부탁을 귀찮아하는 사람은 정작 필요할 때 도움을 주지 않을 수 있습니다. 논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군자는 홀로 있을 때 더욱 조심한다. 사람의 인격은 아무도 보지 않는 일상의 작은 선택들 속에서 형성됩니다. 다음에 누군가를 알아가는 과정에서 화려한 말보다 무심코 보이는 작은 행동들을 관찰해 보세요. 그 사소한 순간에 진짜 인격이 드러납니다. 이제 사람의 본질을 보여주는 5번째 신호, 말버릇의 진실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말에는 그 사람의 삶과 성격이, 그리고 심지어 본성까지 녹아 있습니다. 표정은 연기할 수 있고 옷차림은 꾸밀 수 있지만 말버릇만큼은 감출 수 없죠. 정말 그럴까요? 말버릇은 수천,
수만 번 반복된 무의식적 패턴이기 때문입니다. 미국 하버드대 심리학 연구팀은 2년간 1000명의 대화 데이터를 분석했습니다. 놀랍게도 평소 말버릇만으로 그 사람의 신뢰도와 관계 지속성을 92%나 정확히 예측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의 언어 습관은 마치 지문처럼 각자 고유하고 그 안에 우리의 진짜 모습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말버릇들이 그 사람의 본성을 드러낼까요? 지금부터 상대방의 진짜 성격을 보여주는 5가지 말버릇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자기 자랑이 많은 사람을 주의하세요. 나도 그거 해봤어. 나 옛날에 이런 경험 있어라며 대화의 중심을 자신에게 돌리는 사람입니다. 스탠포드 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이런 말버릇은 남들에게 자기 가치를 알아봐 달라는 속마음과 내면의 불안감이 드러난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결국 여러분의 성취를 자신과 비교하는 경쟁 관계로 발전시키기 쉽습니다. 둘째, 대화 중 상대방의 말을 자주 끊는 사람을 경계하세요. 말 끊기는 단순한 습관이 아니라 내가 더 중요해라는 무의식의 표현입니다. 이런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여러분의 목소리가 존중받지 못하고 진정한 소통이 이루어지기 어렵습니다. 셋째, 지나치게 겸손한 척하는 사람을 주의하세요. 아이고, 제가 뭐 한 게 있다고라고 하면서도 같은 이야기를 반복하는 사람입니다. 이는 겸손 가장형 인정 유도로 더 많은 칭찬을 끌어내려는 심리입니다. 충족되지 않으면 은근한 불만과 비교 심리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넷째, 농담을 가장한 무례한 말을 하는 사람을 경계하세요. 너 오늘 왜 이렇게 못생겼어? 농담이야. 와 같은 말은 본심의 가장 솔직한 표현입니다. 사회심리학자 올포트는 유머로 포장된 공격성은 가장 순수한 형태의 진심이라고 말합니다. 이런 사람의 농담은 결국 여러분에게도 상처가 됩니다. 다섯째, 돌려서 말하는 습관이 있는 사람을 유심히 보세요. 아, 너는 참 특이하구나라는 표현 뒤에는 비교 심리와 우월감이 숨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여러분의 성공과 행복을 진심으로 기뻐하지 못하고 늘 비교의 관점에서 바라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리해 볼까요? 꼭 기억해야 할 5가지 말버릇의 신호입니다. 첫째, 자기 자랑이 많은 사람은 인정 욕구와 내면의 불안감이 강합니다. 둘째, 상대의 말을 자주 끊는 사람은 타인의 생각과 감정을 존중하지 않습니다. 셋째, 과장된 겸손 뒤에는 더 큰 칭찬과 인정에 대한 갈망이 숨어 있습니다. 넷째, 농담으로 포장된 무례함은 가장 솔직한 내면의 표현입니다. 다섯째, 빗대어 말하는 습관은 비교 심리와 우월감을 드러냅니다. 명심보감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말은 마음의 거울이요. 그 소리는 영혼의 메아리라. 우리의 말은 단순한 소통 도구가 아니라 우리 내면의 참모습을 비추는 거울입니다. 다음에 누군가를 만날 때 그 사람의 말버릇을 주의 깊게 들어보세요. 무심코 내뱉는 말 한마디에 그 사람의 진짜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자, 이제 정말 궁금한 질문으로 넘어가 볼까요? 지금까지 본성을 파악하는 법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그렇다면 사람의 본성은 과연 바꿀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충분히 바꿀 수 있습니다. 그게 왜 가능할까요? 우리의 뇌는 생각보다 훨씬 유연합니다. 신경과학자들은 이를 신경가소성이라고 부릅니다. 평생 써온 습관도 새로운 행동의 반복을 통해 뇌의 회로를 재구성할 수 있다는 것이죠. UCLA 행동변화연구소에서 진행한 실험에서 1000명의 참가자를 두 그룹으로 나누었습니다. A그룹에게는 고치자, 참자라는 의지력 접근법을, B그룹에게는 습관을 알아차리고 다른 행동으로 대체한 후 기록하는 방법을 알려주었습니다. 3개월 후 A그룹은 16%만 성공한 반면 B그룹은 79%가 습관 개선에 성공했습니다. 의지력보다 알아차림과 대체 행동,
그리고 기록의 조합이 6배 이상 효과적이었던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도 적용할 수 있는 3가지 습관 변화 전략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알아차림의 힘을 활용하세요. 손톱을 물어뜯으려는 순간, 발걸음이 빨라지는 순간, 그 순간을 의식적으로 포착하세요. 예일대 연구에 따르면 단 3초의 알아차림이 자동 행동 회로를 중단시킵니다. 둘째, 구체적인 대체 행동을 미리 정해두세요. 팔짱을 자주 끼는 습관이 있다면 손을 무릎에 놓겠다는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세우세요. 하루에 3번만 의식적으로 실천하면 21일 후부터 뇌가 새로운 패턴을 기억하게 됩니다. 셋째, 매일 기록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오늘 몇 번 습관을 알아차리고 몇 번 대체 행동을 했는지 메모하세요. 캘리포니아 대학 연구에서 기록한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8배 더 성공적으로 습관을 바꿨습니다. 맹자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꾸준히 쌓이는 작은 노력이 큰 변화를 이룬다. 습관의 변화는 억지로 참는 것이 아니라 매일의 작은 알아차림과 꾸준한 실천, 그리고 스스로를 돌아보는 지혜의 조화에서 비롯됩니다. 지금 바꾸고 싶은 작은 습관이 있다면 오늘부터 시작해 보세요. 3개월 후 여러분은 전혀 다른 자신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이제 오늘의 여정을 마무리하며 지금까지 배운 내용이 어떻게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사람의 진짜 모습을 읽는 5가지 신호에 대해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손의 언어, 걸음걸이의 심리, 표정의 비밀, 작은 일상 행동들, 그리고 말버릇의 진실까지. 이 모든 것들은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전합니다. 우리는 늘 사람을 판단하며 살지만 사실 누군가도 우리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본성은 숨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무의식적 순간에 드러나는 것임을 기억하세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우리도 변할 수 있다는 희망입니다. 사람을 볼 때 말과 겉모습보다 작은 신호들에 주목해 보세요. 그리고 스스로를 돌아볼 때는 오늘 배운 변화의 과학을 적용해 보세요. 알아차림, 대체 행동, 그리고 기록의 힘으로 여러분도 더 나은 모습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공자께서는 이런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사람을 볼 때 자신의 거울로 삼고 자신을 볼 때 타인의 거울로 삼으라. 여러분은 지금 어떤 마음으로 사람들을 바라보고 계신가요? 그리고 다른 이들에게 여러분은 어떤 모습으로 기억되고 싶으신가요? 오늘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고 소중한 분들에게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클릭 한 번이 더 많은 분들에게 가치 있는 정보를 전달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인연과 관계에 지혜가 깃들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